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 5조 산성비의 피해와 국제분쟁 산성비의 생성 및 원인물질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진욱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수중생태계의 피해, 토양의 피해, 산림의 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재산에 미치는 영향, 국제분쟁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중생태계의 피해입니다. 어류의 질식사입니다. 산성비로 인해 산이 과잉 공급되면 물과 토양이 산성비에 대한 완충 능력을 무너뜨려 호수 밑바닥에서 유해 중금속이 녹아나와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호수가 산성화되면 알루미늄의 용출이 증가하고 이는 어류에게 치명적입니다. 알루미늄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류는 점액을 분비하도록 자극받고 분비된 점액은 어류의 아가미를 막아 질식시키게 됩니다. 메틸수온에서 유기수온으로의 전환입니다. 산성비로 인해 메틸수온의 독성 농도를 높여 물고기에게 피해를 주고 독성이 있는 유기수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동물지방에 잘 흡수되어 먹이 연쇄로 수온이 계속해서 흡수되면서 전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깨끗한 호수 구별의 어려움입니다. 수생식물 및 저서생물의 조성이 바뀌고 단순화되면서 호수의 물이 맑아져 깨끗한 호수처럼 보이게 되어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유기물 분해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물고기의 떼죽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토양의 피해입니다. 수목 성장 저하와 식량난입니다. 토양은 호수나 하천보다 산성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성비에 의해 급격히 산성화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식량을 재배할 토양이 망가져 수목의 성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토양이 척박해집니다. 토양에 산성비가 스며들면 토양 안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염기가 먼저 유실되고 질산이온, 염기이온 등 음이온이 유실되어 토양이 척박해지고 생산성이 줄어드는 등 산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수중 생태계의 중금속 중독 피해입니다. 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면 알루미늄 이온이 토양수 내에서 가수분해 됨으로써 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식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토양 중에
있는 카드뮴, 아연, 납, 철과 같은 금속을 잘 녹게 하여 쉽게 수중 생태계에 퍼져 들어가 먹이사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산림의 피해입니다. 나무의 고사입니다. 산성비가 토양에 침투하여 유해한 알루미늄이나 망간이온을 유리시키고 잔뿌리에 피해를 줌으로써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여 나무를 고사시키게 됩니다. 유익한 토양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알루미늄은 독성을 띤 알루미늄 전하로 변하여 뿌리 조직에 중요한 영양소를 파괴시키고 박테리아와 지렁이 등 유익한 토양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 방해입니다. 산성에 약한 수종인 호두나무, 회양목, 단풍나무류 같은 식물의 잎 표면에 검은 반점을 만들어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므로 엽록소가 탈색되고 잎 조직이 파괴되어 식물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의 산성가스나 입자상 물질의 증가로 산성화된 안개, 안개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는 말이 많지만 산성비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산성비의 산성도는 pH 4.4에서 5.6 정도로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면 pH 2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샴푸도 pH 3 정도 되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과 물과 토양에 녹아있는 유해 중금속이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을 통해 농작물과 물고기에 축적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고 유해 중금속은 천식과 기관지염을 발생시키는 등 인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유적과 각종 구조물 부식입니다. 산성비는 금속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동상, 기념탑 등 유적과 구조물을 부식시킵니다. 대리석의 주 성분은 탄산칼슘으로 염기성이라 산성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산성비로 인한 부식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콜로세움,
다보탑과 석가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죽, 고무 제품도 쉽게 변색되어 사용하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성비로 인한 인공 석조물의 부식도는 자연 풍화보다 약 30배 정도 빨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산성비를 둘러싼 국제 분쟁입니다. 미국, 캐나다 산성비 문제입니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북부 지역의 산성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산성비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이산화황 오염물질의 배출 시설이 미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캐나다 지역에 내리는 산성비의 50%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미국에 내리는 산성비의 15%는 캐나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산성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캐나다 지역에 약 1만 4천여 개의 호수가 산성화되었기에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독일 동부 유럽입니다. 1960년 초부터 독일의 슈바르츠 발트의 전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습니다. 슈바르츠 발트는 검은 숲이란 이름처럼 숲이 무성했으나 수많은 나무가 말라 죽었고 이러한 피해는 바바리아 지방과 동부 유럽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이 대도시와 공업지대에 근접해 많은 오염물질과 산성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산성비 피해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약 75%를 아황산가스의 주 배출원인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약 80%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아황산가스는 편서풍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서쪽 지방과 내륙 지방에 산성비를 내립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1993년 산성비 문제 및 황해 오염 등에 관해 한중 환경협력 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은 산성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8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비의 산성 농도를 높이는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피아 의정서를 체결해 연간 산성물질 배출 기준을 1987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985년 스웨덴의 수도 헬싱키에서
발효된 의정서인 헬싱키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유황 배출 또는 배출의 월경 이동을 최저 30% 삭감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여 1985년에 작성된 뒤 1987년에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성비의 생성 및 원인 물질,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산성비란 수소이온 농도가 5.6 미만인 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는 수소이온 농도가 5.6에서 6.4로 약산성이지만 대기 중의 화학물질이 수증기와 결합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비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 산성비가 되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소이온 농도를 5.0 이하인 비를 산성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산성비의 생성 과정입니다. 산성비는 먼저 화산이 폭발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수소, 질소, 황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한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수증기와 결합하여 비의 산성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번개에 의해 대기 중의 질소가 질산으로 바뀌어 산성화가 되기도 하며 생명체 내에서 합성된 화학물질로 인해 산성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산성화는 대부분 약하며 강한 산성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나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생성되며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삼산화황을 만들고 삼산화황이 물과 반응하면 황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질소와 산소는 고온에서 반응하여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며 일산화질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물과 반응하면 질산이 생성되는데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자동차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산화되어 각각 묽은 황산화, 묽은 질산의 형태로 빗물에 녹아내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대기 중에 구름과 같은 물방울이 존재하는 경우 황화수소의 산성화는 가속화되며 황화수소의 황이 물속에 용해되면 평형 과정을 거치면서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속 산성비입니다. 한국은 연평균 산성비 농도는 점점 악화되는 추세고 최근에 거의 사계절 내내 산성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비는 산성 농도가 더 진한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연료를 떼어 난방을 하게 되면 산성비의 가장 큰 원인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로 배출되고 비구름에 녹아 장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여 오염물질이 한국까지 날아와 산성비를 만들기도 하므로 남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자동차의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산업체에서는 화석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탈황시설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의 개선 및 설비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 산성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비는 석회암이나 대리암 등으로 만들어진 빌딩, 조각, 비석 등을 손상시키며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는 등 인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피해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산성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빗물이 타 도시보다 산성이 강하지만 콘크리트에 섞인 석회를 만나면 중성이 되고 빛 없는 지하에 저장하면 썩지 않기 때문에 광진구 더 샵스타시티는 이 빗물로 4개의 분수와 실개천을 가동하고 세쿼이아 등 여러 수종의 나무를 조경하고 있습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빗물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분산형으로 모아야 정화 등 비용이 적게 들며 한국에선 비가 여름에 집중돼 다른 시기엔 일시적인 물 부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빗물을 분산형으로 관리하면 홍수와 가뭄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성비가 땅에 내려오면 쓸모 많은 중성비가 되며 서울시가 저장된 중성비를 구매해서 소방용수, 청소용수 등 공동으로 쓰면 사람들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성비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교시 문제입니다. 산성비 및 산성눈의 피해 현상은 유튜브로 산성눈, 안개, 산성비보다 더 위험을 검색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